여러분의 어머니는 어떤 삶을 살아오셨나요? 지금 들려드릴 이야기는 누군가의 평범하지만 위대한 인생입니다. 1950년대 봄바람이 부는 어느 날, 23살이던 엄마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한 청년의 사연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저는 강원도 평창에 사는 평범한 청년입니다. 따뜻한 마음을 나눌 친구를 찾습니다. 엄마는 처음으로 낯선 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사연을 들었습니다. 저도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펜팔은 계절이 몇 번 바뀌며 깊어졌습니다. 강원도 산골 청년은 말수는 적었지만 마음만은 따스했습니다. 그의 편지에는 항상 시 한 편과 멋진 그림으로 동봉되어 있었죠. 세 번째 만남에서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의 웃음소리가 좋습니다. 평생 그 웃음을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편지 속 꽃잎처럼 부드럽게 시작된 사랑은 결혼이라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엄마는 늘 말했습니다. 인연이란 참 신기한 거야. 라디오 한번 듣지 않았더라면 내 아빠도 너희들도 만나지 못했을 테니까. 결혼 후 엄마는 낯선 시댁에서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시골 마을의 엄격한 규율과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시선은 젊은 새색 씨에게 매일이 시험과도 같았습니다. 단물이 너무 많다. 빨래가 덜 말랐다. 시집 와서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니? 특히 시어머니는 엄마에게 과부자식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엄마의 친정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 혼자 키운 것이 마치 큰 결점인 것처럼 취급했습니다. 과부 자식이 뭘 안다고? 너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구나. 엄마는 할머니의 그 말이 너무 상처였다고 합니다. 지금도 가끔 그 생각이 떠오를 때면 서러움에 눈시울이 붉어지신다고 하세요. 하루는 엄마가 작은 접시를 깨뜨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 과부 자식은 직업도 없이 와서 우리 집 물건만 망가뜨리는구나. 그날 밤 엄마는 처음으로 아빠에게 힘든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더는 여기서 못 살겠어요. 아빠는 오랜 침묵 끝에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대전 장모님 댁에서 새 출발하자. 그렇게 엄마와 아빠는 대전으로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주머니 속에는 몇 푼 안 되는 동전뿐이었고 어린 세 자녀를 데리고 대전까지 가는 것조차 버거운 상황이었습니다. 무일푼으로 대전으로 향하던 가족은 기차 타기 전 작은 역에서 발이 묶였습니다. 차비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엄마는 아이들을 위해 신문지를 깔고 역구석에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자자. 내일 아침에 방법을 찾아보자. 추운 바람이 불어오는 역사에서 가족은 서로를 끌어안은 채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웅크렸습니다. 그때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한 아저씨가 멈춰섰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아이들과 함께 여기서 뭐 하시나요? 엄마의 사정을 들은 그 아저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집에서 하룻밤 묵고 가세요. 아이들이 추워 보입니다. 아저씨의 가족은 따뜻한 밥과 잠자리를 내어주었고 다음 날 아침에는 대전 가는 차비까지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나중에 형편이 나아지면 다른 어려운 이에게 베풀어 주세요. 그 말만 남기고 아저씨는 우리 가족을 기차에 태워보냈습니다. 엄마는 평생 그 날을 잊지 못했고 그 낯선 이의 따뜻한 손길은 엄마에게 평생의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받은 사랑은 꼭 배로 갚아야 해. 그게 사람 사는 도리야. 라고 늘 말씀하곤 하셨습니다. 그렇게 대전에 도착한 우리 가족. 비록 작은 방 하나, 부엌 하나가 전부인 집이었지만 엄마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공간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엄마는 새 아이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집은 더욱 풍요로워졌지만 가계부는 늘 빨간색 글씨로 가득했습니다. 오늘은 계란말이만 먹자. 내일이 월급날이니까 그때 새 신발 사줄게. 이 말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밤이면 엄마는 새아이의 숨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에게는 돈보다 더 값진 것이 있었습니다. 꼭 비싼 장난감이나 화려한 여행이 아니어도 우리 가족만의 특별한 행복이 있었습니다. 봄날이면 엄마는 손수 김밥을 많은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가족 소풍 가자. 마을 뒤 작은 개울가에 돗자리를 펴고 우리들은 맨발로 물장구를 치며 놀았습니다. 엄마가 싸온 김밥과 달걀 프라이는 어떤 진수성찬보다 맛있었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우리 5가족은 행복했습니다. 엄마의 품에서는 세상 그 무엇도 부럽지 않았으니까요. 우리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였습니다. 더 나은 생활을 위해 외국 건설 현장으로 떠난 아버지에게 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작업하던 곳이 무너져 철골의 다리가 끼는 심한 부상을 입은 것입니다. 병원에서의 몇 달 그리고 남은 평생을 함께할 장애, 가족의 희망이었던 꿈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당시 병원비는 가정 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고 아버지는 6개월 동안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시기는 어머니에게 매우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간호와 새아이의 양육 그리고 생계까지 모두 어머니의 어깨에 놓였습니다. 밤낮으로 병원과 일터를 오가며 한순간도 쉬지 못했으니까요. 그날 밤 엄마가 혼자 화장실에서 흐느끼던 소리 그리고 다음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밝게 웃던 모습.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삼켰을지. 형편이 어려워지자 돈 문제로 싸우는 날도 많았습니다. 왜 그걸 샀어? 우리 형편에 술을 왜 이렇게 먹고 들어오는 거야? 때로는 하루 종일 말도 섞지 않던 부모님. 하지만 밤이 되면 항상 같은 식탁에 앉아 밥을 함께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족만의 화해 방식이었으니까요. 어린 시절 아버지는 술에 취해 있는 날도 많았습니다. 들어오시면 집안 분위기가 얼어붙었고 엄마와의 언쟁은 밤새 이어지곤 했습니다. 우리 삼남매는 이불 속에 숨어 그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원망도 상처도 컸습니다. 하지만 내 나이 40을 넘긴 어느 날 문득 아버지의 처진 어깨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말단 공무원으로 일하시며 겪었을 스트레스, 어린 시절 할아버지로부터 받았던 폭력의 기억, 그리고 벗어날 수 없었던 가난의 굴레들, 그 고통을 말 대신 술로 삼켰던 아버지의 삶도 결국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몸부림이었다는 걸 이제야서야 알게 되었으니까요. 이제 70을 넘긴 엄마는 요양보호사로 일하십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 내가 도울 수 있을 때 도와야지. 혼자 사는 노인들의 손을 잡고 말벗이 되어주고 약을 챙겨주는 일. 엄마는 여전히 누군가의 엄마로 살아갑니다. 그분들 손 잡으면 내 엄마 생각나. 모든 노인들이 누군가의 소중한 부모였을 텐데. 자신도 이제 노인이지만 여전히 베푸는 삶을 사는 엄마. 그 모습이 때론 눈물겹게 아름답습니다. 현재 70세가 된 어머니는 이제 아버지와 함께 작은 정원이 있는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아버지와 함께 일어나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퇴근 후 엄마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작은 마당의 꽃들을 살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옆에서 흙을 파고 거름을 주며 함께 정원을 가꿉니다. 두 사람이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고 어머니는 말합니다. 봄이면 진달래와 개나리가 피고 여름이면 수국과 장미가 만발하고 가을이면 국화와 코스모스가 흔들리고 겨울이면 눈 속에서도 피는 동백이 자랍니다. 동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 집은 늘 꽃이 살아있어. 계절마다 다른 꽃이 피니 지나갈 때마다 보는 재미가 있지. 엄마는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자주 말하곤 하십니다. 힘든 시절을 함께 견뎌온 내 아버지와 함께 이렇게 꽃을 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냐고요. 부모님은 어느 때보다 마음 많은 평화로운 노년을 보내고 계십니다. 자녀들이 모두 독립하고 손주들도 가끔 찾아오는 이 시간이 어머니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황금기라고 합니다. 평생 자신보다 자식을 먼저 생각했던 엄마. 지금도 전화가 오면 가장 먼저 묻는 말은 밥 먹었어? 입니다. 가장 힘들 때도 엄마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돈은 없어도 마음은 부자잖니. 그때는 그저 가난을 달래는 말로만 들렸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른 지금 그 말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진심이었다는 걸 압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사랑과 추억, 그것이 우리 가족의 진짜 부였으니까요. 엄마의 삶은 화려한 성공이나 대단한 업적으로 채워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매일 아침 일어나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는 위대한 사랑의 힘이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용기가 있었고 나누는 기쁨이 있었으며 꿈과 희생 그리고 무한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 인생은 참 복이 많은 인생이었어. 그래서 내 이름이 수복인가 봐. 어머니는 말합니다. 고생도 많이 했지만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그거면 충분해. 모든 어머니의 삶은 그 자체로 빛나는 별과 같습니다. 때로는 흐릿하게, 때로는 환하게 빛나며 우리의 길을 비추어 주었으니까요. 우리의 삶에도 그런 기억 하나쯤은 있지 않나요?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여러분의 이야기나 사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함께 나눠요.